네, 오래된 건물을 신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용 건물을 엑시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 주거용 건물을 갑자기 막 사고 싶으실 겁니다. 자, 건물의 본질은요, 원래는 수익형입니다, 수익형. 그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이 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뭐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 50억에 사서 100억에 팔았다, 막 이런 기사만 나오고 그런 후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차익을 위한 어떤 투자 대상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원래는요, 건물은 수익형입니다, 수익형. 건물주 하는 게 왜 건물주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일까요? 월에 계속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건물주는 일 안 하고 월세를 받는다. 불로소득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불로소득은 아니죠, 그죠? 여기도 지금 건물주 몇 분 계신데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건물은 그래서 원래 본질은 수익형이에요. 그런데 수익형이긴 한데 지가가 상승이 되고 건축비가 막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그리고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게 되면 안 돼요. 원래 목적은 수익이 높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겐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값이 오르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수익형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샀을 때 그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수익률이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평균 수익률. 자, 24년 기준이에요. 24년 기준. 수익률은 어떻게 뽑았냐 하면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뭐 로컬 부동산에 가셔서 건물을 의뢰하러 가면은 그들이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이 수익률 개념입니다. 총 임대 매출을 매매가로 나눈 수익률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 건물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총 임대료를 건물의 가격으로 나눈 비율, 이게 수익률입니다. 자, 서울은 평균이에요, 평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서울은 보시면 3.5%에서 5.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강남은 2에서 3%죠. 그러면 저 수익률을 딱 보시면은 만약에 10억이 내가 있어서 강남에 작은 뭐 건물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왜냐면 금리가 지금 2, 3%가 넘잖아요. 4%, 5% 하는데 건물이 2%, 3%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서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에서 5.5%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 자, 근데 서울은 뭐예요? 특징은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가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차익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투자금이 많습니다. 네. 이건 뭐 주거용, 상업용을 다 떠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건물은 4.5에서 한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조금 올라갔죠, 그죠? 한 2% 정도 올라가는데 경기도의 특징은 이제 신흥 상권이 많기 때문에 신흥 상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신흥 상권에 대해 근처에 있는 아니면 그 상권에 속해 있는 상업용 건물들은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입지가 좀 딸리는 곳들은 좀 편차가 크죠. 수익률의 편차가 큽니다. 자, 그럼 지방은, 경기도 빼고 지방은 5에서 7%.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점점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또 5에서 7%. 자, 이렇게 되면은 살만하죠. 7%니까, 그죠? 뭐 우리가 지금 한 4점 초반 정도에 만약에 빚을 내서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 한 3% 정도의 수익률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살만합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이제 수익률은 높지만 차익이 낮죠, 그죠? 높은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가 상승이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죠. 그리고 당연히 지역별 수요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지역에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도심 있잖아요. 뭐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뭐 이런 그 지역의 강남 또는 그 외 지역과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은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상업용 건물입니다. 상업용 건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건물을 봤어요. 저는 이제 주거용 건물을 이제 주로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매매가 대비 총 임대 수익 비율입니다. 자, 서울은 3%에서 5%. 뭔가 이상하죠. 아까 상업용이 3.5에서 5.5였는데 주거용이 더 높은 줄 알았더니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주거용이 더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상업용이 더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상업용이 쉽죠. 근데 주거용이 저거밖에 안 나와요. 자, 특징은 똑같아요. 안정적인 수요. 그리고 지가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차익도 크게 예상할 수가 있고 수익률이 낮아요. 자, 경기도 한번 볼까요? 4.0에서 6.0%, 6%, 그죠? 약 한 0.5 정도씩 상업용보다 낮아요, 그죠? 이건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당연히 그 동별,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 자, 교통 입지의 성장성이 당연히 경기도에 많죠. 뭐 GTX도 뚫리고, 뭐 전철 노선도 연장되고 하면서 역세권과 산단, 또 경기도에 산단이 많죠. 산단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 지방은 5에서 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낮은 매매가, 높은 수익률, 그러나 공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공실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지방의 뭐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거용 건물도 지방은 공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주거용은 공실에서 좀 굉장히 자유롭긴 한데 지방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운영하면은 폭삭 삼는다 라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 손은 더 많이 가는데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주거용 건물을 그래서 건물주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보고 알았어요. 저는 다른데, 제가 체감하는 건 다른데 이 지금 공식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주들이 주거용을 싫어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매로 그럼 매입을 하면 일반 매매 말고, 그죠? 아까 그거는 이제 일반 매매겠죠? 자, 그럼 경매로 매입을 했을 때 주거용 건물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제가 쓰는 그 툴이죠. 경매로 사서 운영을 하는. 자, 서울은 제 수업 받으신 분들 지금 많이 계신데 수업 때 한 내용 그대로예요.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경기도는 6에서 한 9% 정도 볼 수 있어요. 지방은 보통 한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7%에서 12%.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매입가가 싸죠, 그죠? 매입가가 몇 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입가가 몇 억씩 차이 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수업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를 무조건 갖고 가자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고 10%에 근접해야만 입찰에 들어갑니다. 서울 빼고.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10%가 나와야지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경매로 주거용 건물을 매입했을 때 그러면 차익이, 기대할 수 있는 차익은 얼마나 될까? 수익률은 이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 매매가 차이, 그죠? 수익률이 매매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수익률 1%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물은. 그래서 임대인이 공실로 비워두고 몇 개월씩 기다리는 거예요. 임차금을 낮추는 순간 몇십억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매로 매입을 7%에 하고 보통 우리가 일반 매매를 했을 때 5% 정도 본다면 한 2% 정도 서울에서는 건물값에서 기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2% 차이가 10억 건물 기준으로 매매가는 무려 4억이나 차이 나요. 요 수익률 2% 때문에. 자, 경기도는 아까 경매를 했을 때 9% 정도, 일반 매매를 했을 때 한 6% 정도 본다 했는데, 그럼 3% 정도 남죠? 그럼 이 3% 차이가 매매가의 차이로 봤을 때는 한 7억 7천짜리 건물 기준으로 한 4억 가까이 납니다. 네, 반이 넘어요. 이 3% 차이 때문에. 자, 지방은
12%에서 보통 7.5%라 했죠. 일반 매매는. 그러면 한 4.5%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매매가로 환산했더니 5.8억 건물 기준으로 3.5억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궁금하죠? 자, 보시면은 임대 소득을 1년에 7천만 원으로 맞췄어요. 7천만 원으로 맞춰봤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7%, 서울은 아까 2% 차이라고 했고, 경기는 3%, 지방은 4.5% 차이라고 했잖아요. 자, 임대 소득을 이제 그대로 7천으로 맞춰놓고, 그대로 이제 수익률을 대입을 해봤죠. 해봤더니 저렇게 매매가의 큰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이신 이 차익이, 이게 우리가 경매로 매입을 했을 때 평균 우리가 이제 건물 팔았을 때 평균 거둘 수 있는 차익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건물값을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을 알고 있을 때 건물값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1년의 임대 총 매출을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건물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 가나 다 공통이에요. 이 수식을 쓰는 거는. 그럼 7천만 원을 나누기 0.05, 나누기 0.07 하면 저 값이 딱 나가요. 이게 뭐 2%, 3%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물값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게 만약에 지금 건물이 10억 기준이잖아요. 서울이. 20억, 30억 되면은 저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래서 건물을 경매로 사면은 폭삭 사가수다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수다가 됩니다. 경매로 사시면. 물론 저는 꼭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안 하고도 몸으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스터디를 했더니 정말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기대 수익률을 10%로 가져가는데 저는 그게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스럽네라고 그렇게 제가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수업 때도 수강생 분들에게 10%가 좋습니다. 요 정도 맞추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딱 잘 들어맞는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익률 한 10% 정도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으시다가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엑시트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팔고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엑시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요즘 스레드 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이렇게 SNS에 명언으로 뭐 건물 사는 분들 막 난리 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엑시트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하고, 엑시트 하면은 막 뭐 10수억을 버는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가지고 수업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자,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죠. 보시면은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임대료를 더 높여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임대료가 높아지면 아까 우리 배웠죠? 임대 총액이 늘어나고 수익률로 나눴을 때 많이 건물값이 뛰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리모델링비가 뭐 1, 2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억 원에 뭐 작게 하면 작게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보기에 완전 다른 환경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 겁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자, 이게 1번. 자, 아예 그냥 밀어버리고 신축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한번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죠? 신축으로 개발해가지고 임대료를 막 2배, 3배 올려가지고 아주 높은 값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21년, 22년 요때는 엄청 붐이었어요. 저 또한 그거 하려고 땅을 보러 다녔고, 땅이라는 거는 구축이 서 있는 그 건물을 인수하는 거죠. 걔를 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가 효과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새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그 주변에서 가장 신축이고 임차인들이 보기에 가장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 돼요. 신축을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그쪽 시세, 그러니까 임대 시세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인데 그 지역에서 내 건물이 제일 새 거니까 임대가 다 맞춰지기만 하면은 매도 이 차익이 엄청나게, 그래서 몇십억씩 차익이 나는 거죠. 연예인들도 이렇게 방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대로. 추가금 들이지 않고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그 대신 이제 지가 상승, 시간을 이제 소요시키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고 나오는 거. 자,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대로 운영한다는 기준은요, 적어도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고, 월세에서 이자를 감당해서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지, 계속 몇백만 원씩 내가 이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분들은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빠듯하게 가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공실이 났다. 한 3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이라도 나갔다, 임차인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몇백만 원씩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죠. 리모델링도 안 했어. 그리고 신축도 안 했어요. 그죠?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건물의 상태가 썩었죠. 그거를 매도를 하려니 지가 상승도 지가 상승이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지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가 지연되겠죠. 그죠? 상업용 건물의 엑시트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매로 매입을 해서 주거용 임대업을 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건물의 엑시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대로. 왜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준신축만 합니다. 신축 아니면 준신축. 10년 이내에 건물만 해요. 아예 그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옵션, 가전, 가구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최소로 뭐 도배장품만 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매입가는 당연히 경매로 했으니까 낮고, 공사 비용도 굉장히 조금 들죠. 뭐 옥상에 방수하고 뭐 도배장판하고 페인트하고 요 정도. 그리고 나는 싸게 샀죠. 몇 억을 싸게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내놓으면 가장 싸게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빠른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경매로 샀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로 사신 분들 팔아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단지에서 제일 싸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대로 운영합니다. 또 그대로 운영하는데 이게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아니면 호재 소문이 솔솔 나오는 그런 지역에 있다 라고 한다면 묵혀두는 거죠. 묵혀뒀다가 재개발 되려면 뭐 10년 15년 걸리니까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은 입주권으로 팔고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놓으면 이제 그걸 건물을 사면서 입주권을 받고 저희는 빠져나오는 거죠. 매입가 낮은 건 똑같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위에랑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입주권으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호재가 딱 터져야 돼요. 구역 지정, 뭐 조합 인가, 분양 신청, 이런 단계까지 갔을 때 팔고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3번 빨간색 해놓은 게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 그대로 운영하고 재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 2번은 입주권으로 그냥 팔고 나오는 거, 중간에 그냥 마진을 받고 나오는 거지만 3번은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뭐 10년 15년 걸려도. 그게 왜 가능해요? 10년 15년 운영하는 게 왜 가능할까요? 준신축이라는 것도 있지만 수익률이 나오죠. 우리는. 그죠? 아까 보셨죠? 수익률 10%? 그죠? 수익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월에 뭐 200인, 300인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 받으면서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아까 건물의 본질은 수익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원래 거기서 우리는 다달이 얼마씩 뽑아먹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재개발 호재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 엑시트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그죠? 다가구 상가주택, 그 정도 주택으로 근생도 되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로 당연히 받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대지를 깔고 있죠. 그게 대지 지분이 한 30평, 40평 아무리 작아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건물이 1+1이라는 혜택을 받게 돼요. 이게 뭐냐? 두 채를 받는 겁니다. 아파트 두 채. 1+1. 그죠? 재개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죠? 1+1. 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 한 10년 정도 잘 갔을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처럼 빨리빨리 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3번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왔는데 이제 목표는 3번입니다. 우리는 저걸 향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